안녕하세요, 대왕꼬북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 운전자들한테 이제 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대왕꼬북이는 평소에 어떻게 운전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3시랑 9시 잡고 이게 돌려주고 잡고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좀 FM적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럼 과연 대왕꼬북이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운전을 하는지 아니면 좀 편하게 운전하는지. 사실은 저는 좀 한 손 운전을 많이 즐겨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찍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살짝 몸에 배인 거죠. 저도 항상 핸들 두 손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운전도 많이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한 손 운전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한번 따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한 번쯤은 해보면 우리 꼬북이들한테도 살짝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교육 영상이 아니라 대왕꼬북이가 평상시 어떻게 운전하는지 간단히 시내 주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왕꼬북이의 주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목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저측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반드시 출발하기 전에는 깜빡이 켜주는 거 매우 중요해요. 요즘 골목에 오토바이나 킥보드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 시야에서 확보되지 않은 공간에서 혹은 보행자들도 근데 내가 깜빡이 켜고 나온다면 저 차가 이제 출발하겠구나 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택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주정차 뒤에 항상 어떤 장애물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자, 좌회전 해볼 거예요. 우회전 전에는 속도를 항상 줄여주고 보행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앞에 지금 오토바이 지나간 거 보셨죠? 항상 똑바로 쓸 때는 너무 왼쪽이나 너무 우측에 너무 쏠려서 대지 마세요. 특히 왼쪽에 살짝 쏠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오른쪽에 쏠려서 대시면 오토바이들이 지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오토바이까지 배려를 해주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안 비켜줬는데 딱 붙여놓으면 오토바이가 빵 하면 또 우리 초보 꼬북이들은 약간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왼쪽으로 살짝 붙여주던가 아니면 가운데 차선에 유지를 해준다. 자, 신호 바뀌었으니까 가면서 전체적인 왼쪽 시야를 보는데, 전체적인 걸 보지 말고 제가 가야 될 2차선만 보세요. 2차선 2차 가고 저희 간격이 있으니까 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막 전체적인 걸 보면 차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무서워서 들어갈 엄두가 안 나요. 근데 내가 가야 할 차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차선이 2차선이라면 2차선에서 오는 차량만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초보 운전 꼬북이들은 제가 이제 뭐 교육도 해보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겁이 좀 많아요. 그쵸? 특히 여성분들, 우리 남자 꼬북이들은 사실 겁이 별로 없어요. 대단히 잘해요. 남자 꼬북이들은 옆에 딱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대부분. 근데 여성 꼬북이들은 일단 겁부터 많은 거죠. 그래서 주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좀 속도가 빨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에 굉장히 천천히 주행하거든요. 자, 천천히 주행한다고 내가 안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천히 이꼬르 안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교통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안전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내 주행도 마찬가지고 고속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주행도 그 흐름 속에 내가 하나가 되어서 물 흐르듯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만난 꼬부기가 그러더라고요. 앞에 차 천장을 보면서 간다는 거야. 앞에 차 천장만 보면서. 앞에 차를 따라가는 건 맞지만 앞에 차 천장을 보면서 가면 안 되고 앞에 차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럼 앞에 차가 우회전하면 나도 모르게 우회전 같이 하거든요. 앞에 차가 차선 변경하면 나도 같이 모르게 차선 변경하거든요. 참고는 하되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라는 거예요. 앞에 차도 보지만 내 길이 어떻게 가는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자, 보행자 신호 꺼졌으니까 바로 우회전.
그리고 사실 과속 굉장히 위험하죠. 과속도 굉장히 위험한데 과속보다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은 저속주행 운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가속도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가속하면 안 돼요. 제가 가속을 뭐 좋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과속보다 위험한 건 뭐다? 저속 운전이다. 100도로에서 130으로 주행하는 친구보다 70으로 주행하는 친구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런 느낌 있죠. 왜? 딱 사이드미러 봤는데 옆에 차가 굉장히 빨리 오는 느낌이야. 그러면 우리 차선 변경하지, 아우 되게 빨리 온다, 차선 변경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되게 천천히 오면 지금 가야 되나? 좀 이따 가야 되나? 서로 머뭇거리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서로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부딪히는 순간 사고랑 연결이 된다. 그리고 제가 꼬부기가, 대형 꼬부기는요, 그 20대 때 제가 잠깐 알바식으로 해가지고 수행비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왜 회장님 태우고 이제 운전하는 건데, 천천히 가야겠다는 생각에, 안전하게 가야겠다는 생각에 천천히 갔더니 뭐라고 혼내더라고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구나 하고 빨리 갔어요. 그랬더니 차가 쿵쾅대면 안 되는데 제가 빨리 가니까 쿵쾅대잖아요.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가라고. 그래서 이거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되지? 빨리 가야 되나 천천히 가야 되나 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운전을 굉장히 잘하게 됐어요. 운전을 잘한다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뭐라 그랬죠? 동승자로 하여금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안 돼요. 되게 불편하다, 되게 빠르다, 되게 천천히 간다라는 느낌 자체가 없어야 돼요. 모든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흐름 속에 맞춰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천천히 가면 거기다 이유가 있는 거고, 빨리 가면 다 그 흐름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든다라는 겁니다. 대한 꼬부기는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감히 운전에 그래도 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년 운전했죠. 사고 난 적 없죠. 그리고 교통 범칙금, 과속 딱지 떼어본 적 없습니다. 물론 주차 딱지는 많이 떼었어요. 주차 딱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차 딱지는 빨리 잠깐 세워서 서류만 주고 와야지 하는 사이에 금방 띄고 뭐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약간 습관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 30대 꼬부기들 보면 이제 하나둘씩 친구들이 차를 사기 시작하고, 나도 차에 관심이 많이 갈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보면 접촉사고 났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주기적으로 사고가 납니다. 뭐 3년, 길게는 5년 사이클로 주기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경미한 사고들이 나요. 접촉사고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 친구가 나빠서 좋아서 뭐 운전을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약간 습관에 배긴 거예요. 차선 변경 3번 하면 될 것 같다가 그 친구들은 조금 더 마음이 급하니까 5번, 6번 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거칠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사고는 예상할 수 없지만 사고는 어떻게 보면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면서 그런 확률들을 다 줄여줘야 돼요. 최대한 그런 경우의 수를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필요한 만큼만 차선 변경하고 필요한 만큼만 속도를 내주자는 거죠. 네. 하지만 결코 답답하지 않게.